요즘 다 아이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살고 있죠. 우리 스스로를 많이 잊고 살았잖아. 내 이름도 잊고 살았잖아. 누구 엄마로 계속 살았잖아. 나를 위해서 한번 해봅시다. 내 삶이 만족스럽고 행복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에게 전염이 될 겁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이런 것들을 눈앞에서 그냥 보여주면 100마디 잔소리보다 훨씬 효과가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엄마 매니저 2.0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스터디코드 서보현 코치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을 위한 특강 시간 또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2026 엄마 성장 프로젝트. 아이만 키우지 말고 나를 키우세요 라는 주제입니다. 애들 이 교육에 관련된 강의 듣고 있는데 갑자기 왜 나를 성장시키라고 하지? 라는 의문이 드실 텐데 오늘 영상을 보시면 왜 내가 뭔가에 도전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게 아이들을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 엄마들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줄 것이라고 제가 확신을 드리면서 먼저 제 얘기를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태권도를 시작했습니다. 태권도 양육과 훈육을 하는데 굉장히 큰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곳이죠. 태권도 다니는 친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흰띠를 맸어요. 지금 저희 도장에 성인은 저밖에 없고 저는 이제 초등학생들이랑 중학생들이랑 같이 수업을 듣고 있는데, 제가 왜 태권도에 등록했느냐 이 얘기를 드리면서 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기를 적극 추천드리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태권도에 등록한 이유, 보여주는 것이 진짜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딸아이가 태권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품띠로 승급하기 위해서 국기위원회 가서 승단 심사를 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에 우리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자세를 연습하는 것도 아직 익숙치 않아서 과연 할 수 있을까? 긴장돼서 못하면 어떡하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테스트를 보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조언이랍시고 너가 걱정되는 거 이해는 하고 힘든 거 이해된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보다 차라리 연습하는 게 훨씬 너한테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근데 아이는 잔소리를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아빠도 국기원 안 가봤으면서 뭘 그래? 제가 이제 마음속에서 그래, 나 안 가봤지. 내가 이렇게 옆에서 말로 하는 게 얘한테 영감을 줄 수 있을까? 차라리 나도 같이 훈련을 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만으로도 우리 아이에게 큰 영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연습을 열심히 하더니 우리 아빠도 처음에 흰띠부터 시작했는데 금방 검정띠가 됐네 라는 걸 우리 아이가 자연스럽게 배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강의에서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 많이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우리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심리학에서도 이 모방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적 학습 이론에서 인간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회의 관습을 익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고 모델링을 해서 그 모델을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그게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부모가 웃으면 웃고 부모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걸 따라하고, 그래서 애들 앞에서 찬물도 함부로 못 마신다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거울 유련이라는 이론도 있는데 타인이 행동하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나의 두뇌가 같은 부분이 활성화된다라는 이론인데, 이걸 종합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행동을 모방해서 학습을 하고 부모가 하는 것만 봐도 활동을 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한 게, 연습하면 너 불안도가 줄어들 거야, 연습하면 승급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이런 얘기들을 말로 하는 것보다 직접 훈련하는 모습, 수업 듣고 와서 복습하는 모습, 복습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 시험을 앞두고 긴장감을 없애기 위해서 반자동적으로 될 수 있게끔 반복 연습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눈앞에서 그냥 보여주면 아, 수업을 듣고 이렇게 집에서도 훈련을 해야 되는 거구나, 아, 저렇게 하면 실력이 향상되는구나, 성장할 수 있구나, 아이가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태권도를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집에서 우리 아이에게 선배님이라고 부릅니다. 선배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 이제 오늘은 뭔 자세를 배우고 왔고 하면서 막 샬라샬라 얘기를 합니다. 아빠는 아직 태극 1장 배우고 있는데 연습해야겠다 라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아이도 그걸 보고 배울 거라는 믿음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도전하고 성장하고 노력의 가치를 알게끔 만들어주고 싶으시다면 부모가 무언가에 도전하고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100마디 잔소리보다 훨씬 효과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내 인생이 재밌으면 아이들을 덜 볶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되게 거창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내가 너무 재밌어 보일 것 같았습니다. 국기원 심사를 하는데 어린 아이들이 막 품새 맞춰서 하고 발차기 하고 뭐 겨루기 하고 이런 걸 보니까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과거에 또 제가 격투기 한번 배워보면 재밌겠다,
주짓수나 복싱을 한번 배워볼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주짓수나 복싱은 맞을 그런 걱정이 너무 크더라고. 무서워. 근데 태권도는 물론 뭐 겨루기가 있긴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적을 것 같아. 그래서 등록을 했죠. 근데 발차기 하면서 막 팡팡 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새로운 자세를 배우고 익히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녁에 태권도를 하고 오면 기분이 막 후련해. 스트레스 쌓인 게 막 날아가. 너무 즐거워요. 행복감, 인생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데 저의 일상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렇게 엄마가 아빠가 재미있고 즐겁고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 그게 또 우리 아이에게 그대로 전염이 되는 겁니다. 쇼츠 보고 릴스 보고 하하호 맛있는 거 먹고 술 마시고 하는 그런 즐거움도 있지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굉장히 큰 즐거움 중에 하나가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뭔가에 빠져서 깊이 있게 몰입하고 몰두하는 거기서 오는 쾌감, 거기서 팡팡 터지는 도파민은 쇼츠 보면서 술 마시면서 오는 그런 도파민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그걸 통해서 스트레스 지수도 많이 낮아질 수 있고요.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이렇게 부모의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지고 만족도가 높아지는 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 부모도 인간입니다. 내가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 아이의 사소한 것들이 다 거슬리고 화가 나고 잔소리로 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죠. 잔소리를 하는 것은 아이의 행동을 바꾸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 아이의 감정을 공감해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로 풀어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우리도 인간이니까 로봇가 아니니까 나옵니다. 근데 잔소리는 언제 더 나오느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에 예민해져 있는 그런 상황에 더 나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의 이성을 컨트롤하는 전두엽은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편도체가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공격성이 발현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소한 걸로 큰 화를 내게 되고 그렇게 화를 내버렸을 때는 정상적인 훈육이 어렵고 엄마와 아이의 감정적인 상처만 남게 됩니다. 지난 주말에 제가 굉장히 우리 아이에게 심한 버럭을 했습니다. 엄청 크게 막 소리도 지르고 아이도 막 울고 불고 하면서 막 서로 이제 고성이 오갔는데 돌이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큰 문제가 아니었었거든요. 충분히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날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았더라고요. 그 전날 밤늦게까지 흑백 요리사를 보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하루 종일 너무 졸렸어. 이렇게 몸이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오니까 감정 컨트롤을 못 하는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는데 짜증이 나 있고 예민한 상태에서는 우리는 더 쉽게 아이들에게 분노를 하고 잔소리를 퍼붓죠. 부모의 몸과 마음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으면 우리 아이에게 더 큰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정서 전염인데요. 부모의 감정은 우리 아이들에게 쉽게 전염이 됩니다. 실제 실험 결과를 보면 편안한 상태의 부모, 스트레스 상황에 있는 부모, 스트레스가 있지만 그 스트레스를 숨긴 부모, 아이들의 심장 박동을 테스트해 봤더니 심지어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스트레스 상황에 있는 부모의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받는 현상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실험을 해본 결과도 있었는데 부모가 무표정으로 있다? 그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고 막 울기 시작했다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부모의 스트레스는 우리 아이들에게 전염이 됩니다. 반대로 내 삶이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스트레스가 적으면 아무래도 조금 더 관대해질 수 있고 똑같은 상황에서 잔소리 대신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겁니다. 우리 어머님들 올 한 해 계획을 세워봅시다. 애들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서 시간을 좀 투자해보자고요. 딴짓을 한번 해봅시다. 뭐든 좋습니다. 그간 해보고 싶었던 것들, 배우고 싶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올해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내 삶이 만족스럽고 행복이 있으면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덜 가질 수 있습니다. 좀 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요즘 다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너무 우리 아이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살고 있죠. 그러다 보면 그게 우리 아이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온 에너지를 쏟았는데 얘가 내 마음대로 컨트롤되지 않으면 더 큰 분노가 생깁니다. 초점을 좀 바꿔서 내 인생에 집중을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도 옆집 아이들 키우듯이 조금 관대한 마음으로 키울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 도전 과제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아주 사소한 것도 괜찮습니다.
아주 가벼운 거 괜찮아요. 노래를 새롭게 배우고 싶다. 새로운 춤을 한번 배워보고 싶다. 올해는 내가 책을 한번 읽어보겠다. 여름이 되기 전까지 수영을 한번 마스터해보겠다. 한번 해봅시다. 언제까지 살 뺄 거야? 이런 고통스러운 도전 말고 가벼운 도전도 괜찮으니까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하나 도전 과제로 삼아 보십시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관심사에서 뻗어나오는 어떠한 취미를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때 이거는 필수는 아닙니다. 아이와의 접점이 있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아이돌을 좋아해. 그러면 노래를 배워본다던가 방송 댄스를 배워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고요. 우리 아이가 어떤 게임을 좋아해. 그러면 아이와 같이 즐길 수 있는 게임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도 재밌고 아이랑 같이 대화도 할 수 있고 엄마가 성장하는 모습,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라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도 같이 보고 배울 수가 있겠죠. 여튼 어떠한 분야도 상관은 없습니다. 즐길 수 있는 무언가에 올 한 해는 꼭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고 그 도전은 우리 엄마의 행복, 인생에 대한 만족감으로 돌아올 것이고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에게 전염이 될 겁니다. 요 한 문장을 한번 써봅시다. 나 누구누구는 올해 오직 나의 즐거움과 나의 성장을 위해서 무엇에 도전을 시작한다. 애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많이 잊고 살았잖아. 내 이름도 잊고 살았잖아. 누구 엄마로 계속 살았잖아.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뭘 배우고 싶은지, 내가 어떤 분야에 재미가 있는지 우리 엄마들도 한번 찾아가지고 한번 해보자고.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0분이라도 우리 시간 낼 수 있잖아요. 스크린 타임 보세요. 우리 30분씩 딴짓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 차라리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무언가의 시간을 쓸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은 훨씬 더 커질 겁니다. 아이만 키우지 말고 스스로 챙기세요. 엄마의 인생이 있잖아. 엄마의 인생이 즐거워야 우리 아이도 즐겁게 삽니다. 엄마가 행복한 모습, 아빠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야 어른의 삶은 저렇게 행복한 거구나. 이 세상 저렇게 즐겁게 살 수 있구나. 나 엄마처럼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엄마처럼 살고 싶어. 아이에게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보상이자 칭찬이자 내 인생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긍정할 수 있게 되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올해 들을 수 있게끔 즐거운 것에 도전하시면서 삶을 즐기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우리 아이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엄마처럼 살 겁니다. 나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그래서 난 뭘 도전할 것인지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고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